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자료에 우측에 보였듯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라는 이진우 씨의 그 글에서 이렇게 요약도 했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근대의 3대 혁명, 종교혁명은 정신적인 쪽이고 산업혁명은 뭐 실제 삶에 관련된, 프랑스 혁명 어떤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게 아주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몽주의 사상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은 계몽주의까지, 그러니까 사회가 근대 모더니즘 시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들어서 끝까지 오는데 중요한 3대 혁명이 종교개혁,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로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세 가지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계몽주의 모더니즘에 대해서 탁 이렇게 마침표 이제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등장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그 르몽드지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유령이 지금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 이게 1981년이에요. 우리 그 신학교 수업 시간에 유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바람직하진 않은데 이거 어쨌든 이런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나왔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취급돼야 되는지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시하는 현대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시대이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위에서 말한 대로 종교개혁,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가 긍정 부정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개인의 인권 같은 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그런, 종교개혁도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성직자 위주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개신교적인 쪽으로 나오는 이런 것이 그 근대 사회, 그 근대 사회 쪽에서도 좀 세속화돼서 계몽주의 쪽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된 그 현대 근대가 이제 자기 절대화했는데, 그 현대 근대를 전반적으로 거부했다기보다는 이런 그 현대 모더니즘이 자기 절대시하는 그에 대한 거부라 이거죠. 자, 현대를 절대화하는 계몽주의 내용이 어떤 건지, 현대성의 이념을 압축하는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 세 가지.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 세 가지는 곧 모더니즘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더니즘의 핵심을 이해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왜 그걸 거부하는지, 그것이 거부할 만한 것인지 한번 내용을 봅시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은 제도적 성직 체계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죠.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해진다. 이건 종교개혁이죠. 긍정적인 점이죠, 당연히. 종교개혁은 인간을 성직 체제 중심의 중세적 제도적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했죠. 해방시키더니 종교개혁으로부터 계몽주의 이르면 결국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비신앙적인 흐름이 돼요. 계몽주의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의 이성이 절대시되는 합리주의 같은 것이 계몽주의의 흐름이기 때문에 계몽주의는 결국은 그 인간이 주어가 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종교개혁의 긍정적인 점으로서 성직 중심의 제도적인 그런 그 생활로부터 해방시켰는데, 계몽주의 와서는 오히려 그 종교개혁의 그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하나님 없는 이성의 방향으로 해방시켜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계몽주의를 보는 거죠. 자, 계몽주의에 이르러서 신에게서 인간으로의 방향전환이 일어나요.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는데, 계몽주의는 인간이 보기에 완전해야 저게 진리예요. 생각하는 인간이
그 가운데 주인으로 버티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은 그 계몽주의 이전인 것이고, 계몽주의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그게 이제 진리가 돼서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뭐 그런 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해방하기보다는 중세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변화와 체격을 추구한 것인데, 그 종교개혁의 어떤 흐름은 계몽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종교개혁이 어떤 삶이냐 하면은, 그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은 그 중세는 너 구원받았냐 뭐 이렇게 할 때 뭐 우리가 사는 성의 영주님이 캐톨릭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하면 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 그 제도와 성직 중심과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하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거기에서 그 믿음을 가진 개인, 그게 공동체를 벗어난 개인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인디비듀얼이 등장하는데 그 개인, 그 인디비듀얼이 그 믿음을 벗어나게 될 때 나가 나의 주인이 되고 계몽주의 흐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의 세속화를 통해서 그 개인주의가, 그 개인 중심주의가 등장하게 돼서 전통적인 그 공동체적인 이런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행위를 규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인간 외면에 존재하는 신에게 있는 것. 이게 이제 그 작은 글씨, 중세교회에서는 제도적 교회와 성직을 통하여 그 절대적 근거가 매개된다고 했고, 종교계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매개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 근거가 된다. 믿음을 통하여 매개된 하나님의 은혜는 1차적으로는 한 인간의 영혼과 관계되니까 인디비듀얼과 관계되는 거죠. 자, 인간의 내면에 계몽주의는 뭐라 그랬나? 인간의 내면에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인식 능력.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모든 구원에 있어서 주체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게 아니고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선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 능력이 판단 주체요 행위 주체가 돼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식이 돼요. 주인공이 인간이 되죠. 계몽주의, 그러니까 합리적 인간, 이성적인 인간이 그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계몽주의 세상이라는 얘기죠. 물론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던 뭐 기독교인이나 사람들이 뚜렷하게 이런 사상을 내세웠다고 볼 수는 없어요. 초기에는 섞여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뭐 아주 무신론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의 어쨌든 이런 거를 반대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반대한다는 건 긍정적인데, 일단 그 다음 봅시다.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스스로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 이성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 공평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뭐 진리를 만들어내는 대명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이면 다 평등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등이 너무 앞서면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평등하다는 식이 되면 그게 앞선 진리라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인간 스스로 자신을 붙들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그런 미성숙으로부터 탈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말하면서 인간 스스로 무능력해져서 어떤 비열한 이성적인 어떤 그 판단을 포기하면서 그 굴종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식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계몽, 스스로 선택한 그 어두운 흐름, 그 몽에서 깨어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계몽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 계몽, enlightenment, 그러니까 가운데 빛이죠. 어두운 데서, 스스로 어둡게 된 데서 빛을 비춰서 일어나라. 근데 일어날 때 그건 인간의 이성의 빛이지 하나님의 빛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이 칸트가 말하는 계몽이다. 계몽주의 세상은 결국 인간 이성과 이성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해방된 인간이 곧 계몽주의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니까 이 시대 전체를 얘기할 때 그 한마디로 너무 가혹하게 다 처단할 필요는 없어요. 계몽주의적 요소가 있다. 철저한 계몽주의자다. 계몽주의 시대의 그 후기에 있었다. 뭐 이런 구분이 좀 여유 있는 구분이 좀 필요해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 전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과 반대되는 마귀 사탄처럼 다 몰아붙이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계몽주의의 전반적인 사고의 유형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2번으로 가서 계몽주의적 현대인은 한편은 자신을 자연과 대립시킨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요. 인간 이외의 것을. 자연도 전에는 공존해서 자연 속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자연을 인간의 판단 대상, 때로는 변화 제작 대상, 조립 대상, 투자 대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자연과 분리시키는 계몽주의적 인간은 근대 자연과학에서 잘 나타났는데 자연을 무한히 지배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요. 공존보다. 산업혁명은 이러한 자연과학적 객관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과학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니까 모든 걸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제작 가능성, 판단 가능성, 그래서 인간은 온 세상을 장악하는, 어찌 보면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과학적 능력을 가지게 된 셈이죠. 그 과학적 능력을 가지고 끌고 간 결과 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지고 별별 비극적인 걸로 끝마친 것이 1, 2차 세계대전이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인간은 우리가 이어온 이런 흐름은 잘못된 거다. 그 서구에서 그 모더니즘의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 반성과 거부와 해체 이런 걸 추구해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거부와 해체와 그 분노 같은 흐름을 어떻게 조절해서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기독교가 길을 열어야 될 방향이 되는 셈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계몽주의적 현대인은 자신을 다른 인간과의 관계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나, 이런 인디비듀얼에서 인간이 주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는 동시에 타자는 개인주의는 나가 주어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목적어나 대상이 돼요. 근데 공존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된다. 교제한다. 교제는 저 사람도 주어 나도 주어, 그래 교제예요. 근데 이용한다 하면 나는 주어고 저 사람은 목적어 객체가 되죠.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것들은 객체가 돼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그 계몽주의적 사고인데, 그 자아와 타인의 분리를 토대하는 계몽주의 방법은 사회적 정치적 이기주의.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이기주의. 그러니까 그 어떤 공존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기주의. 또 자본주의는 뭐냐면 자본가, 많이 가진 자본가가 중심이 되죠. 물론 이걸 밀고 나가서 논리적으로 자본주의다, 근대 민주주의다, 그 토대가 된 흐름을 논리적으로 그냥 해체만 하려는 건 잘못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 이상의 흐름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진수 정치적 이기주의나 자본주의도 일종의 그 물질주의니까 그런 토대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총체적인 해체와 파괴보다는 어떤 길을 얻을 수 있냐 이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이런 흐름 속에서 프랑스 혁명이 주창하는 계몽주의적 자유와 평등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이웃과 분리된, 자연과 분리된 개체로서 요청하는 자유평등이다. 관계를 배제하는 자유와 평등인 셈이다. 관계를 배제하는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자기소유를 조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소유, 작은 글씨,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하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소유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인간을 또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판단, 개인의 인권이 가장 중요한 걸 내세워서 전통적인 관계 개념이나 사회 질서를 이차적으로 두면 언젠가 이제 어떤 그 집회, 어떤 그 시위 모임에서 초등학생들이 많은 시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니까 너 이놈 자식 그러면 되냐 했더니 그 이런 그 평등 인권을 그 이렇게 전통적인 권위로 뭐 억누른다는 식의 아이들이 표현을 했어요. 모르죠. 당신이 그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좀 무슨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그 삶의 공동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까지도 거부하고 해체하는 그런 식의 그것은 문제겠죠. 어쨌든 간에 사고의 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현대를 구성하는 계몽주의 사상은 신에게서 해방,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신앙에서 이성으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배, 주체와 객체, 나와 타인을 구별한 보편적 객관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이게 계몽주의의 큰 세 가지. 그 다음 이런 세 가지 현대성은 어떤 점에서 새로운가? 고전적 자유와 계몽주의 자유 개념의 차이. 그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의 개념을 뭐에서 자꾸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냐? 그건 이제 길 잃게 되는 자유죠. 성경적인 자유는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진리를 알면 어렵더라도 내 자발적인 의지로 어려움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자유케 한다는 거죠. 전에는 두려워서 그걸 선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의 자발적인 자유로 어려움을 받으리겠다. 신앙과 인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양심이나 신앙을 저버리고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자유는 그건 사실은 그 어떤 인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자유죠. 그건 어두운 자유, 그건 어떤 짐승 자유 비슷한 거니까 그건 좀 그 자유에 대한 개념. 우리의 삶과 힘을 지배하는 전통적 습관과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경험되었다. 법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믿음과 용기를 가져서 내 스스로 행한다. 그런 자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멀리 간다. 그 법규를 지켜야지 모두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틀 안에서의 자유, 어떤 방향을 향한 자유가 아닌 틀을 깨는 자유, 목적이 있든 없든 마음대로 하는 자유, 이거는 약간 이런 자유자. 그런데 계몽주의는 참과 거짓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자유의 본질로 규정한다. 자유는 일차적으로 전통적인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자유는 현존하는 제도와 규범으로서 탈피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운동.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있으면 다 벗어나기만 하는 그런 자유가 되면 안 되겠죠. 현대성은 단지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부정적 해방을 추구할 뿐 무엇을 향한 자유라는 적극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예를 들면 그 촛불대모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담배 피울 때 그 아이가 이건 내 자유다 하지만은 그런 자유가 뭘 궁극적으로 바라보느냐 할 때는 그건 사실 자유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유 개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시하는 현대에는 신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적 극복으로 등장한 인간절대주의다. 계몽주의는 인간절대주의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절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기 소유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과 개인, 하나님 없는 인간과 그 개인 공동체가 아닌 개인을 절대시하다 보면은 인간의 소외,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서구의 어떤 성적인 방종이나 아이 때부터 뭐 이런저런 윤리를 그냥 자유자재로 깨트리는 이런 식의 문제들은 사실은 인간 소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어디까지 선을 긋느냐 하는 건 또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인간답지 않은 쪽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서구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이제 그 새로운 걸 깨닫고 환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암암리의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성이라든가 그런 그들이 모르는 사이 잃어버린 전통적인 자유 개념을 좀 더 가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어, 인간의 유한성과 역사적 구속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하여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맡는 관계들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정신적 사조의 총체적 명칭. 그러니까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아갈 길이죠. 깨뜨리지 말고 어떤 절대화, 인간 절대화가 아니고 인간 자기 소유를 극복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계몽주의가 전제하는 인간 이상의 절대성에 이성이 절대적이지 않죠. 근데 자연과학은 인식의 주관과 인식의 객관이 전혀 다른 세계라는 전제 조건으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변 시골에 가면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전부 이제 뭐 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러면은 고향 동네 전부가 그 땅값, 아파트값 이런 걸로 평가되는, 그래서 고향은 사라지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물질적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 주체는 인간이고 전부 그 소중한 것들을 다 그렇게 객관화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우리는 그 옛날 고향에 가도 고향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고향 땅에서 고향을 상실한 존재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걸 비판하는 건 뭐 옳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또 문제죠. 자, 인간은 우선 자신과 자신이 아닌 외부 세계를 분리하고 나서 이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그래서 근데 인간은 우리 자신이 아닌 비인간적인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계몽주의가 도출해낸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내재한 법칙이기보다는 자연에 인위적으로 부과된 인간 이상의 법칙이다. 이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자연을 분류할 때 인간 입장에서 분류한다면 약으로 쓸 수 있는 약용식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약용식물, 비약용식물 이렇게 분류했다고 생각합시다. 옛날에 초기에는 그런 식의 분류가 가능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식물체 내에서 그들 안에서의 관계로부터의 분류가 과학적인 분류로 알려져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인위적 분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자체로부터의 분류보다는 인위적인. 예를 들면 시골을 분류할 때 저기는 땅값 비싼 동네, 아파트값 싼 동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건 아무래도 그 인위적인 그 물질적용화된 사회의 분류였죠. 계몽주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계몽주의의 자연과학적 자연인식은 인간의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위한 인식이나 자연 자체로부터 인식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인간에 필요한 인식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연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제 조건과 지식이 보편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법칙 문제를 계몽주의의 자연 법칙이 근본적으로 잘 설정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몽주의적인 진리처럼 된 자연과학적 법칙 같은 것을 이제 의심을 던지고 그것에 비판을 하는 건데, 그다음 봅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의 계몽주의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는 특정 이념과 정신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선전포고를 한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에다가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신을 현대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또 내보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현대성의 핵심이 바로 인간 이성의 절대화와 보편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성과 유한성의 요청으로 현대의 치명적인 일각을 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언어 사용이 민감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우리가 뭐 신앙과 관련해서 다원주의로 간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지구상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된 현대의 기술 권력은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듯이 보인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 이성은 다시금 우연에 의해 지혜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 이성의 필연적 논리를 벗어난다. 최근에 바둑 둘 때 인공지능과 유명한 바둑 기사가 대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게 되는데, 또 그걸 넘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인공지능의 그 스타일은, 패턴은 그 인간적인 지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이 그 작동하는 지능과 다른 스타일의 지능이 나오게 될 때, 그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역설적으로 그런 지능이 인간의 그 전체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그 장악할 가능성도 뭐 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까지도 이제 엑스파일 같은 그런 드라마를 소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까지 일단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현대 기술은 자신이 산출한 부정적 효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현대와 현대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는데, 이거 의심을 할 만해요. 의심을 할 만하고 조절할 만하죠. 특히 유전공학 분야에서 그 여러 가지 위험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만하죠. 자, 그다음 현대 생태학적 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 대해 반성을 요구한다.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최근에 남과 북극에서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기후 변동이 예측하기 어렵게 자꾸 이렇게 불규칙하게 파국 비슷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죠.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가 필연적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고려하여 우리의 삶을 반성하라는 역사적 요청이지, 현대를 극복할 수 있는 오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의미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좀 잘 깨닫고 길을 돌이켜 해서 어디로 가라 하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건 얘기가 되고, 그걸 극복해서 이 길로 가라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기독교 신학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도 이런 그 오만한 모더니즘에 대해서 경고하고 어떤 자제할 뭐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대신에 인간과 자연을 포괄적인 관계 속에서 고찰하며, 인간의 무한한 발전을 믿는 대신에 기술 발전이 부분적으로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각하며, 모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 대신에 다양한 의견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양한 의견의 권리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종교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미래를 인간의 유한성과 사회의 다원성이라는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하여 인간 삶의 다원성을 말하는 것이지 신학적 다원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타당한 인간의 본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은 어떤 게 있죠. 뭐 창세기 앞에만 보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뭔가 이제 나쁜 짓 하고 자신 스스로 가리고 뭐 이러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형제끼리 미워하다가 살인도 하고, 또 한참 가다 보면은 그 남녀 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 중혼하지, 더블 메리지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제끼리 뭐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래 그런 사람이 이제 인간은 그렇게 형제끼리 팔고 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셔서 어디 가서 총리가 되게 해서 또 온 백성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열어주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공동체로 나아가고, 이런 구속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의 본성을 다시 들여다보면 거기서 뭔가 실마리가 또 보이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타당한 인간 본성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응하는 신학적 패러다임의 연구가 요청된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학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원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이전에 가지고 있던 폭력적 모더니즘의 문제를 제고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죠. 그 정치도 그렇잖아요. 뭐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뭐 법을 막 해도 가운데 들어선 사람이 그 어두운 본성을 가지고 끌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도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할 때 그 역사 자체보다는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등진 방향으로 쭉 가는 것은 신의 조성에 들어갈 수 없고, 어쨌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신앙적인 방향에서 신의 조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그 인간 본성과 관련된 역사적 종말론 같은 것들이 그때나 이제나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에 대한 이 관점도 이런 방향에서 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 과제는 두 번째 동영상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정독하면서 그 내용이 쭉 앞에서부터 뒤로 통하게 그냥 파일 위에서 50%로 줄여서 저에게 말이 되게, 그냥 무조건 줄여서는 안 되겠죠. 읽고 이해하고 파일을 50%된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해한 요약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출석 체크는 50% 파일 축소된 것을 저에게 출석 체크할 때 보내주시는 것이 이번에 과제입니다. 이번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